여러분, 레리 핑크 이러면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락을 운영하는 최고 경영자입니다. 그런데 이 최고 경영자가 대놓고 말입니다. 느리게 진행되는 재앙이 도래할 것, 이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했습니다. 느리게 진행되는 재앙이 도래할 것이라. 이것은요, 결국 실전 투자자가 투자를 하면서 현장을 봤더니 결국 재앙이 도래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떤 재앙이냐? 도미노 파산이에요. 당장 말입니다. 본인의 이야기를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한 이후에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더 많은 압류와 더 많은 폐쇄 사태가 일어날 거다. 바로 이 더 많은 압류와 더 많은 폐쇄 상태가 느리지만 경제에 재앙이 돼서 돌아올 거다, 이렇게까지 hir난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뭐 그런 말도 있어 이렇게 넘기는 것보다가요, 좀 심도 있게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블랙락이라는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를 운영하는 최고 경영자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의 한마디는요, 자칫 잘못하면요, 이게 자산운용사에서 돈이 다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를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느리게 진행되는 재앙이 도래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시장의 위험이 투자를 해보니까 많이 있더라,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느리게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 이야기 말입니다. 일단은 말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렇게 파산을 했어요. 시그너처 은행도 파산을 했고요. 그리고 실버게이트 은행도 지금 청산을 했고요. 이게 1차라는 겁니다. 이게 1차. 이게 1차고요. 이제 2차로 넘어가서 지역의 중소은행들,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미노 파산 폐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게 2차, 2차 도미노 파산이라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말입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이게 지역은행이거든요. 지금 뱅크런의 어떤 위협에 많이 처해져 있죠. 그러니까 이 대형은행들이 한꺼번에 나 돈 좀 낼게,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이 무너지는 거 우리가 막자. 정부가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가 돈 내지 말고 우리가 막자. 이렇게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에 대한 어떤 M&A 같은 거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퍼스트 리퍼블릭 한 개 은행일 때는 상관없는데요, 이게 중소은행들이 부지기수로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지기수로 많은 그 중소은행들을 다 이게 쉽게 말하면 담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은행의 파산은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여기다가 중소은행까지 파산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대출한 돈 많이 이게 쉽게 말하면 회수하려고 들 거 아니에요. 이 대출한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제 부동산이 마지막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말입니다, 미국의 이 중소은행들은 말입니다, 대출에, 특히 부동산 대출에 이게 여러분 많은
돈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이야기는요. 저렇게 부동산 쪽에다가 대출을 많이 해 주는데 괜찮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실제 블랙락이 레리 핑크가 이야기하는 걸 보면 말입니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제2 리먼 사태 이제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도 곁들여 가면서 지금 보세요. 부동산 대출이 2,500억 달러 미만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에 주거용 부동산 대출은 60%,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80%입니다. 이게 2,50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는 한 300조 정도 되나요? 300조만 적은 은행이 아니죠. 우리가 신한은행, 국민은행 이야기하는데 여기 운용자금이 자산이 한 600조 정도 됩니다. 600조. 그러면 그런 은행의 한 절반 정도 되는 수준의 은행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 대출을 보면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어떤 3차로 도미노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부동산이다. 이렇게 아예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사모펀드들은 괜찮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사모펀드들. 쉽게 말하면 사모펀드들은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펀드로 모아서 투자를 하는 곳이잖아요. 여기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겁니다. 여기도 그 충격의 파가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그런 것이 모여서 이게 느린 재앙. 쉽게 말하면 1차는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하고 뭐 CS의 어떤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의 어떤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서 결국 중소은행들이 파산하는 게 2차. 여기에다가 부동산이 또 줄줄이 무너지는 게 3차. 부동산이 무너지면 사모펀드까지도 영향을 받는다는 게 지금 3차 도미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느리지만 한꺼번에 오는 건 아니지만 느리지만 경제의 재앙이 터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입니다. 시장의 위협은 결국 산업의 핏줄이 금융인데 이 금융이 무너지니까 순차적으로 결국 침체가 아니라 위기가 올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레리 핑크는요. 그 근본에 말입니다. 그 근본에 결국 급격한 금리 인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을 해놓으니까 거기에 대한 시장 충격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보시는 것처럼 2022년 3월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0.25%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3월에 올릴 때는 0.25%를 올렸지만 그 이후에 빅스텝에 자이언트 스텝을 4번이나 단행을 하고요. 또 빅스텝을 단행을 해가면서 급격하게 금리를 올렸습니다. 0.25%의 금리가 4.75%가 됐거든요. 4.5%를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4.5%를 올리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넉넉히 가면 문제가 없는데 너무 가파르게 올리니까 결국 시장에는 충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미국의 어떤 이 갑작스런 금리 인상 충격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으로 굉장히 많이 집중이 돼요. 지금 현재까지는요. 동결한다가 벌써 25.5%나 됐고요.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을 단행한다는 74.5%가 현재입니다. 지금 지난주만 하더라도 0.5%포인트를 올린다가 78.6%였거든요. 그리고 0.25% 올린다가 21.4%였고 지금 분위기는 확 바뀌었죠. 그만큼 말입니다. 금리 인상 그것도 급속한 금리 인상의 충격이 지금 시장에 왔다는 거고 시장에서는요. 이제 급속한 금리 인상을 하면 안 돼.
이런 신호를 보낸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물가를 잡아야 되잖아요.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2월에 6.0%입니다. 결코 낮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레리 핑크나 혹은 투자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하기를 금리를 동결시키거나 아니면 인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지금 레리 핑크가 이야기하는 우려, 이것은 결국 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에 도미노 파산이 오는 거고, 이 도미노 파산이 결국 세계 경제의 재앙으로 작동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행동입니다.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가 시장 굉장히 출렁거려요. 하루가 다르게 말입니다. 어떤 날은 이게 시장이 확 불타올랐다가 또 어떤 날은 확 식었다가 그야말로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 투자는 진짜 건물입니다. 이 전문가들도 이 시장에서는요 버티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입니다. 조심조심 방어적인 투자 자세 가지는 게 좋고요. 전문가가 아니라면 지금 시장에서는 투자를 하는 것은요. 섭을 지고 불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만큼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장의 위험성 그만큼 높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레리 핑크의 어떤 섬뜩한 경고 1차, 2차, 3차 순차적인 도미노 파산에 따른 경제 재앙이 온다는 이야기 우리는 한 번 더 새기면서 투자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